삼자 연합 모델 소개했을 때 뭐 악플이 상당히 좀 많이 달렸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모 프로그램에서 어땠어요? 네, 저기 삼땡땡 프로그램에 가서 네.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한 3년을 다 이제 그 욕을 모아야 나쁜 그 악담을 모아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를 그냥 그 짧은 시간에 그 댓글로 다 이제 한번 들었던 거죠. 잘하셨어요. 저도 뭐 악플을 너무 제가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들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악플도 있었나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멘탈 관리만 잘하시면 네. 악플도 다 교훈이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여기 이제 악플 다셔도 됩니다. 저는 너무나 좋았던 게 이 악플들을 저희 연구진들이랑 이제 다 모아본 거예요. 분석을 해서 이거를 범주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그 작업이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더 반영해서 완성을 하자. 좋은 교훈이 됐네요, 악플이.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주로 뭐 병원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또 이래서 또 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병세권에 관련해서 그냥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괴담 같은 게 좀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병원 서비스를 못 받아서 힘들 거다. 이분들은 불안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이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일상적인 그 건강 정기 점검 아니면은 그냥 아파가지고 정기적으로 치유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큰 도시를 간다든가 이거는 그냥 익숙해져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마비, 심정지. 네,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마비 같은 거가 딱 올 때, 그 두 가지죠, 사실. 네, 여기에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놓쳐버리면. 네,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큰일 나지 않겠냐. 근데요, 수도권에 있는 지역보다 응급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지역에도 많았어요. 오히려. 네, 도로를 통해서 응급의료까지 5km 이내인 곳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5분에서 한 7분 정도 사이에 도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뇌졸중 골든타임은 20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 되게 응급의료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쫙 해보니까 그 서울 면적의 7배 정도가 나와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네. 비수도권 내에서. 어떤 베이비 부모들이 집단적으로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그만 단지를 지을 때 절대로 읍내와 격리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주로 포커스를 베이비 부모에 맞춰서 했잖아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실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베이비 부모를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50대 중반 정도가 제일 많을 겁니다. 50대 중반이면 여기서는 대환영이죠.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힘든 거는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취약한 부분이 홍보하고 뭐 이런 네. 그리고 네트워킹 찾아내고. 예, 그 네트워킹을 또 뭐 군과 협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약간의 좀 전문가 이런 분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함양군 내에서요. 우리 젊은 사람이 와서 홈페이지 알록달록하게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없으니까
도시에서 모셔와서 월급을 우리가 작출해가지고 엄청 주는 걸로 하고 어떻게 좀 해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거기서 나오고 있던 네. 중이었어요. 네. 이제 이런 분야가 되게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경험이 필요한 중간 관리자, 어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인력 관리. 이게 이런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그 분들이 없어서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광고 홍보, 그다음에 회계, 재무, 뭐 또 네트워킹 만들어가는 이 일은 사실 베이비 부모가 굉장히 오히려 더 적합하잖아요. 청년들보다도. 그러니까 이들과 이제 매칭을 해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다. 좋은 말씀이고. 저 지방 정부는 어떻던가요? 맨 처음에 2020년도에 베이비 부모 책을 썼을 때 반응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또 베이비 부모까지 받아가지고 여기서 복지 비용까지 지출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느냐라는 그렇네요.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의 김 부장은요 정말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입니다. 이게 영 베이비 부모. 네. 실제적으로 청년이 될 수도 있어요. 좀만 지나면. 왜냐하면요.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 또 중위 연령 비슷하게 한 60세. 그래서 사실 50대 초반, 50대 중반이 오면은 굉장히 젊은 인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인구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 계층 중에서 돈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비 부모와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건 서로가 어떤 그 긴밀한 수요 공급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잘 매칭만 하면. 근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주거 문제거든요. 근데 귀촌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의 중소도시로 한번 결정을 하셨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좀 중장년이라도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함양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LH가 좀 나서서 그 부분을 좀 도와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나는 집 팔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내려가고 싶어. 그렇죠. 근데 가고 싶은데 뭐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식한테 뭔가 물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이제 통계를 보면은. 근데 이분들은 그 집 때문에 집이 있어서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골드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 문경이다. 그러면 이제 문경에다가 이제 이런 단지형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주택자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여기에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LH에서 이 집을 갖다가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에게 한 70%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제 저렴하게 다시 임대를 해주죠.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임대비를 받아가지고 이분한테 쏘는 거죠. 그럼 이분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거예요. 남죠. 네. 이거를 생활비로 쓰고 계속적으로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근데 이게 지금 만드는 게 LH가 하게 되면 이건 주거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죠.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통계 흐름을 보면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려워지는 지역에서 대도시로 계속 이주를 하는데 중장년들, 특히 젊은 베이비 부모들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과 이 힘이 거의 맞먹을 정도의 힘으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요 분산책으로 이 청년의 인구 덩어리와 베이비 부모의 인구 덩어리를 비교해 보면 베이비 부모의 인구 덩어리가 압도적으로 커요. 그러면 이분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수요가 엄청나게 분산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걸림돌이 상당히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집 걱정, 두 번째로는 병원 걱정, 세 번째 돈 걱정입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사회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 마강래 교수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마강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리산의 우아한 수다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